오늘 강의 목차는 이렇게 5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괜찮으시면 제가 좀 올라가도 괜찮을까요? 네, 괜찮을까요? 네, 보면서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 첫 번째로는 이제 내년에 적용되는 1학년 적용 교육과정 특징을 먼저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그 내년에 1학년 학생들이 2022 개정 교육과정 중학교의 첫 학생들입니다. 저희 준비는 굉장히 잘하고 있고요. 내년에 이제 입학하는 학생들이 그럼 올해의 중1과 뭐가 다른지, 어떤 점이 좀 바뀌었는지 설명드릴 거고요. 그리고 3학년은 교과 수업, 아까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평가는 초등학교와 무엇이 다른지, 그러니까 초등학교 정보는 거의 없고 이제 중학교가 어떻게 다른지 설명드릴 겁니다. 그리고 중학교 생기부라고 불리는 학교 생활 기록부 구성 설명드리고요. 그리고 5번은 좀 간단하게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이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진학할 때 아까 좀 설명 주셨더라고요. 내신 성적 같은 거 설명드리고, 그리고 경기도 고등학교의 좀 특징 같은 것들을 설명드리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중학교 1학년이 적용되는 교육과정의 특징입니다. 내년에 해당하는 거고요. 밑에 보시면 자유학기, 생각의 힘을 키우는 학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학부모님, 자녀분들이 내년 1학년 학교로 이제 중학교로 들어오게 되면 1학년 1학기는 자유학기라고 불리는 학기를 이수하게 되고요. 2학기는 생각의 힘을 키우는 학기, 굉장히 이름이 깁니다. 네, 그 학기를 적용하여서 이수하게 됩니다. 자유학기는 많은 분들께서 알고 계시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아까 계속 반복되는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한 학기입니다. 경기도는 1학년 1학기로 다 통일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 소재의 중학교는 1학년 1학기에 자유학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돼서 수업은 학생 참여형 수업 특징이고요. 평가는 과정 중심 평가, 학습 과정 중심 평가하는 게 특징입니다. 그럼 실제로 이제 피부로 와닿는 차이는 무엇이 있냐면, 자유학기에는 교과 활동 수업과 자유학기 활동 수업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당 한 주죠. 한 주에 6시간이 자유학기 활동으로 운영되고 시간표에도 그렇게 나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자유학기 활동 중에 지금 남아있는 두 활동은 주제 선택 활동과 진로 탐색 활동입니다. 네, 지금 현재 중학교 1학년들은 저기에 예술, 체육, 동아리까지 하고 있었는데요. 이것을 조금 더 내실화하는 방향으로 변하면서 주제 선택 활동이라는 이름과 진로 탐색 활동이라는 이름의 자유학기 활동이 구성이 되어 있고, 일주일에 6시간이라서 시간표를 보시면 이거는 예시입니다. 이렇게 블록이라고 하거든요. 2시간을 묶어서 운영하는 학교도 있고요. 1시간 1시간을 헤쳐서 하는 학교도 있고, 또는 주제 선택을 4시간 하는 학교, 2시간만 하는 학교, 또는 진로 탐색 2시간, 저기 4시간, 혹은 3시간 3시간 6시간을 어떻게 구성하는지는 학교의 특색에 맞춰서 수요자의 수요를 담아서 이제 구성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시간표에는 이렇게 같이 동일하게 들어가 있는 학교도 있고 각 반마다 흩어져 있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주당 6시간이 자유학기 활동이라는 시간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자유학기라고 부른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자유학기 활동 중에 도대체 주제 선택 활동은 어떠한 거냐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포인트는 교과에서 확장된 겁니다. 기본은 교과입니다. 그래서 교과 담당 선생님께서 조금 더 심화되거나 혹은 기초를 다져주거나 이런 것과 관련되어서 다양한 과목과 연계된 학습을 하는 프로그램들을 짜시고 학생들은 선택하거나 혹은 해당 반에서 그 수업을 수강하게 됩니다. 진로 탐색 활동은 학교에서 이제 학생의 진로와 관련된 자기주도적인 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활동으로 운영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아까 보여주셨던 그런 다양한 진로 검사 혹은 뭐 초청 강연 같은 것들도 이렇게 진로 탐색 활동 시간에 운영을 하기도 합니다.
간단한 예시들을 좀 보시면 예를 들면은 주제 선택은 영어 교과나 과학 교과가 평소에는 국가교육과정에서 운영되는 교과서를 참고해서 이제 저희가 운영을 하죠. 그런 것 이외에 다양한 형태의 예를 들면 창작극을 만들거나 혹은 과학 실험을 중심으로 운영하거나 이런 식의 이제 활동을 프로그램들을 짜서 학생들과 수업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것을 주제 선택 활동 이렇게 부릅니다. 그럼 진로 선택 활동도 아까 보셨던 예시와 비슷합니다. 학생들이 실제로 다양한 탐색 활동을 하거나 혹은 학업 설계를 돕거나 하는 형태로 저희 학교에서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고 학생들은 그것을 수강하게 됩니다. 말씀드리면 주제 선택 활동과 진로 탐색 활동은 각 학교가 계획한 운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학교는 주제 선택이 좀 강화되어 있어서 4시간을 운영하면서 월요일 5, 6교시, 화요일 6, 7교시 학생들이 이동해서 선택해서 이렇게 운영하는 학교도 있고요. 어떤 학교는 교과 시간 내에서 다양한 활동을 확보해서 운영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선택권이 없는 경우도 사실상 있을 수는 있고요.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원래는 주제 선택 활동은 학생에게 선택권을 부여하게 되어 있긴 합니다. 그래서 관련된 활동이 어떤 수업을 들었는지가 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되고요. 그 활동에서 어떠한 학생의 특성을 보였는지가 저희 서술식으로 이제 기록이 되는 형태입니다. 그럼 자유학기 1학년 1학기죠. 내년에 교과 수업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경기도의 교육 목표입니다. 사유하는 학생, 깊이 있는 수업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학생들의 생각을 끌어내기 위한 그런 실제로 삶의 맥락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기 위한 그런 수업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교과 수업을 보시면 다양한 학생 참여형 수업들이 이루어집니다. 물론 1학년 1학기뿐만 아니라 그 이외의 학기도 모두 다 이루어지지만 조금 더 강화돼서 운영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프로젝트 학습부터 시작해서 심층 탐구 수업 등 다양한 교과 특성에 맞게 1학년 1학기에 학생들이 꼭 배워야 하는 성취 기준을 중심으로 학생 참여형 수업을 운영을 합니다. 이런 예시들은 이제 교육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예시인데요. 예를 들자면 어떠한 수학 교과 수업이라도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교과서에서 어떠한 등식을 공부하거나 이런 것도 나아가서 학생들이 프로젝트를 계획해서 운영하는 형태의 수업 등을 이루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예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방향은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야 될 미래에 대해서 전 세계가 같이 고민하고 있고 전 세계가 고민하는 방향을 그대로 대한민국 교육에서도 경기도 교육에서도 이행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OECD 2030 프로젝트라고 해서 우리 아이들이 이제 미래 사회를 살아나가야 되는데 미래 사회는 너무나 복잡하고 다양하고 또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혼자서 또는 협력해서 풀어나가야 된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어떠한 지식보다는 그 지식을 본인이 만들어내고 또는 적용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야 된다라고 전 세계가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을 반영한 것이 바로 2022 개정 교육과정이고 그것에 중학교의 첫 학생들이 내년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평가는 자유학계의 평가는 일반 학기와 조금 차이가 있다고 알고 계시죠? 과정 중심 평가는 모두 다 동일합니다. 과정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학생이 이 수업 그 도중에 여러 가지 학습 과정을 수행을 해 나가는 과정을 보면서 선생님의 피드백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그런 평가를 말하는데요. 자유학기에 일제식 지필평가를 실시하지 않는다. 이것은 저희 2016년부터 동일하게 다 적용되고 있는데요. 지필평가가 일제식 지필평가가 정의가 있습니다. 정의는 무엇이냐면요. 같은 학년을 동일한 시간에 하나의 과목에 동일한 시험 문제로 저희가 생각했던 1차 지필평가, 2차 지필평가가 바로 일제식 지필평가입니다. 그래서 자유학기에는 전국의 모든 학생들이 일제식 지필평가를 지향합니다. 지향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식으로 평가하는 것이냐면요. 수업 시간 내에 학생의 학습 과정을 교사가 관찰합니다. 또는 학생이 스스로 본인을 평가합니다. 자기 평가하기도 하고요. 또는 동료 평가에 소감을 남기기도 합니다. 그것들을 저희가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학생 그리고 학부모님께 피드백도 제공하고요. 또 평가 결과는 학생 생활 기록부에 생기부에 문장 형태로 기록합니다. 즉, 뭐 A, B, C, D, E나 점수로 숫자로 된 점수는 1학년 1학기엔 남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외 학기는 어떨지 말씀을 드리면요. 그 수업의 형태, 학생 참여형 수업, 다양한 형태의 수업은 1학년 2학기와 2학년 3학기 다 이루어집니다. 중학교는 굉장히 열심히 그렇게 저희가 이해하고 있는데요. 이제 1학년 2학기와 3학기 2학기 동안은 지필평가, 즉 일제식 평가와 수행평가를 실시합니다. 내년에 1학년 2학기 학교마다 좀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일반 학기와 성적 처리는 동일합니다. 내년에 1학년 1학기 자유학기를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학기는 모두 일반 학기처럼 평가는 치러지는데요. 그 평가는 저희가 학생들이 모든 수업을 마치고 학기를 마치고 수행평가와 지필평가, 정해진 평가의 결과를 성취 수준으로 점수로 환산이 되어서 A, B, C, D, E의 5단계 성취도가 나오고요. 그리고 원점수, 학생들이 성취한 점수가 합산돼서 나옵니다. 100점 만점 몇 점으로 나오고요. 그리고 A, B, C 이것은 은미체만 그렇습니다. 예술, 체육, 교과 은미체는 A, B, C라서 80점 이상만 받으면 A입니다. 60점 이상이면 B고요. 그렇게 점수가 되고요. A부터는 이제 90점, B는 80점 이상. 이것이 지필평가와 수행평가를 모두 다 합산한 결과입니다. 그럼 간단하게만 소개드리면 생각의 힘을 키우는 학기는 무엇이냐 할 수 있는데요. 경기도에서만 적용되는 학기입니다. 경기도에서는 항상 먼저 교육의 변화를 이끌거든요. 네. 경기도 소재 1학년, 중학교 1학년 2학기에는 생각의 힘을 키우는 학기라는 학기를 올해부터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 학기는 논술형 평가를 확대하거나 혹은 학생 중심의 수업 형태를 조금 더 강조하는 그런 학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평가는 일반 학기와 동일합니다. 제가 설명드렸기 때문에 이건 나중에 한번 살펴보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평가는 흐름만 좀 봐드릴게요. 과정 중심 평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저희가 수업 시작 전에 이 해당 단원에서 학생들이 도달해야 되는 성취 기준을 확인합니다. 교사가 확인합니다. 저희가 수업을 계획합니다. 설계를 하고요. 교수학습을 진행하면서 중간에 평가가 진행이 됩니다. 모든 수행평가는 수업 시간 내에 진행됩니다. 과제형 실시하지 않습니다. 과제형 실시하지 않고요. 뭐 준비는 해와라 이런 교과가 있을 수는 있으나 그것을 평가로 바로 반영하지는 않습니다. 수업 시간 내에 진행돼야 되고요. 그 과정 동안 교사는 학생들의 그 수행 과정을 살펴보면서 피드백을 줍니다. 어떤 걸 조금 더 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는 이야기도 해주고 또는 전체적인 방향도 제시해주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나중에 결과가 나오면 생활 기록부에 기재를 하게 되고요. 과정 주식과는 동일합니다. 하지만 1학년 1학기 때는 이 과정을 점수화해서 기록하지 않는 것뿐이다. 서술식으로 학생이 무엇을 했는지 저희가 직접 기록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1학년 2학기부터는 서술식도 하지만 추가로 점수와 성취도 산출, A, B, C, D, E가 나온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시는 교육부 예시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보시면 예를 들면 독서 수업 같은 경우도 이제 디베이트, 토론 수업 같은 것도 이제 진행할 수 있고 이것을 계획하고 저희가 교수학습을 진행하면서 피드백을 실시하고 평가가 이루어지면 이렇게 생활기록부에 기재한다라고 예시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평가가 지금 강조되고 있는 것은요, 같은 맥락입니다. 저희 아이들이 살아가야 될 시대, 지금도 저희도 벌써 굉장히 익숙하시죠. 인공지능이라든지 미래 사회 변화가 굉장히 빠른 시대에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단순히 암기해서 점수를 맞히는 학생의 점수 더 주고 이런 형식의 평가는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겠지만 보통 진단평가나 형성평가에서 많이 적용이 되고요. 학생들에게 창의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돕는 평가를 하려고 학교에서도 많은 노력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이 본인의 생각을 말 또는 글로 해나갈 수 있는 것. 생각의 힘을 키우는 학기도 그런 목적에서 자유학기 때의 경험을 이제 글로 혹은 구술도 요즘에는 경기도 논술로 봅니다.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우고자 1학년 2학기를 생각의 힘을 키우는 학기로 해서 학생들의 성장을 돕고 있고요. 이제 넘어가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학생들이 내년에 이제 1학년 중심으로 말씀드렸다면 1학년 이후부터도 이제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중학교 교육과정 중에 이제 학부모님께서 아시면 좋으실 만한 부분만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2022 개정 교육과정 이렇게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이것이 이제 저희 학부모님들의 자녀분들이 초등학교 5학년, 6학년들은 초등학교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을 받은 학생들이고요. 중학교에 올라왔을 때 2022 개정 교육과정 적용되고요. 고등학교에 올라갔을 때도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된 학생들입니다. 내년 고1도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거든요. 교육과정 학부모님들 기억나실 거예요. 6차 교육과정, 7차, 5차, 그리고 그 다 2009, 2025 이렇게 가거든요. 교육과정은 예전에는 1차, 2차, 3차처럼 대대적으로 바뀌었었는데요. 7차 이후부터는 수시 개정되고 있습니다. 거의 5, 6년에 한 번씩 바뀌고 있는 건데요. 미래 사회가 변화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이제는 몇 차라는 말을 쓰지 않고요. 이 앞에 숫자는 고시한 연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2015년에 고시했으면 2015 교육과정, 2022년 12월에 고시했거든요. 고시는 선포한 겁니다. 그래서 2022 개정 교육과정이라고 부릅니다. 네, 적용은 중학교는 내년 1학년부터 적용됩니다. 지금 초등학교는 먼저 적용이 됐어요.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은 올해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됐고 중학교는 내년부터, 고등학교도 내년부터 적용되는 거고요. 학부모님들께서 고교학점제 얘기 많이 들어보셨겠죠? 네, 그것도 이제 고등학교 1학년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그 전에 벌써 많이 운영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운영되는 시기는 내년 1학년 학생부터입니다. 그래서 대입에 대한 변화도 사실상 많은 변화가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또 영향을 받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2022 개정 교육과정의 기본적인 비전은 세 가지의 이제 개념이 항상 등장하는데요. 다양성이 많아지다 보니까 포용성이 강조됩니다. 다름을 인정하고 이해하는 거. 전 세계가 그런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창의성입니다. 언제나 학교 교육에서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주도성. 주도성은 개인 자기주도성도 있고요. 협력적 주도성이라고 해서 함께 문제를 풀어나가는, 스스로의 문제를 풀어나가는 그런 능력도 학교에서 기르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그 수업의 방향도 다 전 세계적인 교육의 방향과 같이 하고 있고요. 평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평가를 결과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평가 자체가 배움이 되게 해라, 평가 자체가 학습이 되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것도 전 세계의 변화에 저희 발맞춰 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이제 변화되고 있는 것들을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자유학기가 주제 선택 활동과 진로 탐색 활동만 6시간 이렇게 운영이 되고 1학년 1학기에만 운영된다라는 변화가 있었고요. 그리고 진로 연계 교육이라고 해서 중학교 1학년, 중3 써있지만 사실상 학교에서는 중1 학교 급이 전환되는 시기, 중1 그리고 중3을 중심으로 학생들이 자신을 조금 돌아보고 또 중3 때는 고등학교 또는 진학에 대해서 진로에 대해서 고민하는 그런 시기를 잡고 교과교육뿐만 아니라 다양한 그 수업 시간에 진로 연계 교육을 실시하게끔 안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정보 관련해서도 좀 강조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수업 시간이 68시간으로 확대되는 부분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학교별로 아주 크게 와닿지 않으실 수 있으신데요. 제가 조금 이따가 이제 교육과정 설명을 드릴 텐데 학교마다 살짝 다른 학교는 없는 과목이 시간표에 있을 수 있습니다.
내년부터 이제 그렇게 되는데요. 이제 고등학교는 벌써 그렇게 많이 해왔고, 이제 중학교도 학교의 특색이 조금씩 크진 않습니다. 예, 조금씩 보일 수 있게끔 어떠한 범위 내에서 학교가 학부모님, 학생의 요구에 따라서 새로운 과목을 개설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아니라 내년에 이제 입학하시는 학부모님께서 어떠한 자유학기 활동도 아닌 것 같은데 특이한 과목이 우리 학교 아이의 시간표에 있다. 그런 경우는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학교의 자율적인 교육과정을 이제 강화했기 때문에 그 학교에서 준비해서 운영을 하는 거다라고 이해를 해주실 수 있겠습니다. 관련해서 이거는 기억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학교 알림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 사이트에 해당 학교에 관련된 자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평가 관련해서도 몇 년치가 다 담겨 있거든요.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다 동일한데요. 만약에 진학하시는, 그러니까 자녀분이 진학하는 학교를 이제 알고 계신다면 그 학교를 검색해서 들어가 보시면 그 학교에서 현재 어떠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지, 평가, 수행평가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학생들이 ABCD를 몇 %의 비율로 받고 있는지를 학교 알림이가 다 정보를 공시하고 있습니다. 공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이트를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가 교육과정을 말씀드렸잖아요.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사실 내년 거는 미리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올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실 수 있는데요. 들어가서 보시면 이런 식으로 2024학년도 입학생 교육과정 편성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 학교가 국어 수업 시간을 어떻게, 혹은 사회, 수학, 주당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파악하실 수 있는 그런 용이 될 수 있고요. 이 교육과정을 나중에 잘 확인하시면 고등학교를 선택하실 때도, 이제는 고등학교는 정말 교육과정이 되게 다양화되어 있거든요. 그때도 이제 이 학교 알림이를 사이트를 활용하셔서 학교의 특성을 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은 저희는 중학교 수업의 교과군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영수, 사과, 체육의 사회 안에는 역사와 도덕이 같은 교과군으로 묶여 있고요. 그리고 예술, 음악, 미술이 같이 묶여 있고, 체육, 그리고 선택 과목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 따라서 생활 일본어, 생활 중국어, 한문, 또는 진로와 직업, 보건, 민주시민 이런 식으로, 이것 또한 학교의 특색일 수 있겠죠. 학교가 원하는 그 전에 이제 학부모의 수요를 받아서 구성해 놓은 교과군을 운영을 하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창체라는 말을 이렇게 들으셨을 거예요. 방금 전 시간에요. 창의적 체험활동을 줄여서 창체라고 하는데요. 옛날에 HR이라고 할까요? CA 뭐 이런 식으로 운영됐던 거 기억하시죠? 동아리 시간, 자치회의 시간, 이런 것들을 다 합쳐서 창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러면 교과 수업과 평가의 주요 특징은 어떻게 되는지 이어서 보겠습니다. 중학생의 하루 일과는 아까 보셨을 것 같고요. 수업 구분은 방금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교과군이 있고요. 선택 교과가 있고 창의적 체험 활동이 있는데, 이 중에 학생들에게 성적으로 구성되지 않는 것은, 즉 ABCD가 절대 나오지 않는 것은 이 보건부터 이 밑에까지, 여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한문, 환경도 마찬가지네요. 한문과 생활 외국어는 선택 교과지만 ABCD로 성취도가 산출됩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입학에도 점수에도 반영이 됩니다. 학생들이 다양한 활동을 합니다. 체육 활동, 저희 일산중학교 모습인데요. 1학년 학생들 기타 연주도 하고, 또 요즘에는 이렇게 학교에 굉장히 많이, 옛날 학교 교실과 비슷하지만 그래도 많은 기기, 저희 전자기기들을 활용해서 미래사회 대비하기 위해서 다양한 수업 활동을 하고 있고요. 예술활동, 체육관에서의 축구, 탁구죠. 네, 활동 이런 거 다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창의적 체험 활동은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은 학생들이 학급에서 자율적으로 자치 활동과 연계되어 있는데요. 학급에 이제 회의를 이끈다거나, 혹은 학급 단위에서 어떠한 특별한 프로젝트 봉사 활동을 한다거나 운영할 수 있고요. 그리고 동아리는 학교마다 창체 동아리를 대다수 다 운영하실 텐데요. 그 동아리의 성격이 학술 동아리가 많은 학교들이 있을 수 있고, 또 이제 보통
예술 활동도 사실 문화비 영어 활동도 동아리의 형태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들거나 뭔가 예술 활동 하는 동아리가 많을 수도 있고. 근데 올해 동아리 계획서를 학교 알림에 보실 수 있을 텐데요. 그것이 그대로 내년에 적용되지는 사실 않을 수도 있긴 합니다. 매년 동아리는 조금 구성 바뀔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봉사활동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년에 입학한 학생들에게는 동아리에 편성돼서 또는 동아리와 다른 창체 영역에 편성돼서 운영되고 봉사가 따로 운영되지는 않습니다. 네, 고등학교 입학 내신 성적에도 아까 공지를 해주셨죠. 네. 또 봉사 시간 채워야 된다. 이런 개념은 이제는 부담 없이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로 분야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유학기도 진로 탐색 활동이 있지만 창체에도 진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로가 굉장히 좀 강조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1학년 2학기부터 평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아까 말씀드렸던 1학년 1학기만 자유학기고 나머지는 이제 일반 학기로 볼 수 있다 하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생각의 힘을 키우는 학기도 평가는 일반 학기와 동일합니다. 네. 그리고 밑에 성취도 평가 아까 정리한 거를 보여드리면 어떤 교과군이 성취도가 A, B, C, D가 나오는지 그리고 예술교과와 체육교과군은 성취도가 A, B, C로 나온다. 한 번 더 정리해서 이렇게 제시를 해드렸고요. 그 성취도는 이렇게 성취율에 따라서 점수가 부여됩니다. 중학교는 학생의 성취율을 가지고 점수를 부여하기 때문에 어느 학교는 A, B, C에 더 많이 몰려있는 학교가 있을 수 있고요. 어떤 학교는 B, C, D에 몰려있는 학교가 있을 수 있고 그건 학교가 갖고 있는 평가의 성격에 따라서 조금의 변화는 있을 수 있습니다. 즉, 줄 세워서 학생들을 1등부터 몇 등까지는 A, 몇 등까지는 B 하는 그 형태는 아닙니다. 상대평가는 아닙니다. 네, 절대평가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편하게 생각하실 수 있고요. 그 예술체육은 밑에 보시면 A, B, C 아까 말씀드린 거죠.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취 기준에 도달 정도를 평가하기 때문에 상대평가가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교과는 한 반의 3분의 2가 A일 수도 있습니다. 네, 학생들이 선생님께서 기준으로 해놓은 것을 잘 이수하면 그렇게 될 수 있겠죠. 교과의 성취도 산출 방법은 학기 초에 다 수립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부모님들께서 학교 알림을 들어가 보시면 올해 특정한 학교에서 즉 예를 들면 일산중학교로 할게요. 일산중학교에서 2학년에 이제 성취도 산출을 위해서 수행평가를 60%, 지필평가를 40% 했다는 확인하셨어도 내년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는 사실 확답은 드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매년 학기 초에 수립하게 되어 있거든요. 하지만 전년도 것을 많이 참조하시기 때문에 지금 접속해서 학교 알림위에서 해당 학교의 수행평가나 지필평가의 비율을 확인하시게 되면 내년도 이럴 거다라고 예상은 해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각 교과의 특성에 맞도록 지필평가랑 수행평가 비율을 각 교과에서 정합니다. 학기 초에. 네. 그래서 수행평가의 영역이나 혹은 어떠한 내용을 평가하는지 몇 번을 평가하는지 같은 것들을 저희가 학교 가정통신문으로도 발송하고요. 3, 4월에 발송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교 알림이 사이트에도 공개를 합니다. 교과의 특성에 따라서 수행평가 100%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체능 같은 경우 아까 예술군과 체육 같은 경우나 특성에 따라서 일산중학교 같은 경우는 기술 가정 같은 과목도 100% 수행평가, 도덕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어떤 특정한 학교에서는 도덕을 지필평가를 보신 학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 학교의 그 교과군에서 정하시는 수립하는 계획에 따라 정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공지가 오면 나중에 잘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학기 중 계획에 저희가 진도표를 다 올려놓습니다. 이때쯤에 이 수행평가를 한다. 이때쯤에 이 수행평가를 합니다. 이거를 계획서를 다 한 장에 다 담아놓거든요. 각 교과별로. 보시면 어떤 수행평가가 진행 중일 거다라는 예상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모든 교과가 다 그렇게 운영되다 보니까 학생들 입장에서는 일일이 하나하나를 다 학부모님께서 챙겨주시기는 좀 어려운, 그러니까 학생이 스스로 해나가야 되고 저희가
굉장히 자세하게 잘 안내하면서 이끌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결과는 성취율을 확인해서 성취도로 표기를 합니다. ABCD로 또는 ABC로 평가를 하고요. 그리고 특기할 만한 상황이 있는 경우에 특기사항 문장과 함께 이제 기록을 하고 원점수도 같이 기록을 합니다. 성적 산출에 대한 걸 좀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나가진 않습니다. 이건 저희 교과에서 보는 형태인데요. 예시로 나와 있는 거고, 이거는 공식적인 자료 나와 있는 예시입니다. 예를 들면은 국어과의 성적 일람표인데요. 국어과 이 학교는 지필평가를 2번 봅니다. 국어과가. 그래서 1학기의 점수가 100점으로 나갈 거예요. 100점 만점에 몇 점이에요? 이렇게 아마 자녀분께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면 만약 그 아이가 자녀분께서 100점 맞았다. 그러면 기말 전체 점수 100점 중에 학기말이라고 할게요. 학기말에 산출되는 점수 100점 중에 30점을 획득한 겁니다. 비율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2차도 똑같이 30%. 근데 이 비율도 다를 수 있습니다. 그 비율은 왜 다르냐면요. 혹시나 어떤 특정한 학교가 1회를 100% 논술형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네, 일산적으로 제가 올해 2학년을 봤거든요. 네, 봤습니다. 그래서 20%로 반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율은 그 학교가 그 특정한 교육과정의 목적에 따라서 좀 변화가 있을 수 있고요. 보통은 이제 2회 보시면 똑같이 비율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수행평가가 어떤 걸 활동을 하는지에 따라서 이것은 100점 만점을 보통 채점하진 않고요. 10%면 10점으로 채점합니다. 그래서 10점에 뭐 만약에 글쓰기다. 그러면 제가 과정을 수행하면서 학생들과 피드백하면서 끝에 학생들에게 점수를 확인시켜줍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다 잘했고 이 글쓰기는 10점 만점에 10점입니다.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하고요. 그러니까 매 수행평가가 4개가 끝나고 나면 40점을 아이가 획득하게 되겠죠. 그러면 수행평가 40점에 지필평가 2번 본 것을 합쳐서 60점, 합치면 100점 만점에 합계가 나오고요. 이것을 원점수로 환산해서 원점수가 90점이 넘으면 이제 A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적표에는 원점수, 또 생기부에는 원점수와 그리고 성취도, 수강자 수는 학생 수겠죠. 이렇게 기재가 될 거고요. 우리 아이가 어느 쯤에 있나, 예를 들면 우리 학교가 A가 엄청 많은가, 이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는 정보는 없습니다. 따로 없고요. 전체적으로 학교 알림비에서 이제 그 학년도가 끝난 다음에 우리 아이가 A를 받았었는데 일산중학교에서 2학년에 국어가 20% 학생들이 A를 받았네,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자녀분께서 95점인데 200명 중에 10등인지 20등인지 30등인지는 확인하실 수는 없습니다. 네, 중학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대평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네. 평가 계획 아까 말씀드렸죠. 학교 알림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검색해서 들어가 보시면 어느 항목에서 보실 수 있냐면요. 학업 성취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과정은 맨 왼쪽에 교육활동이 있었죠. 맨 오른쪽에 학업 성취 사항을 보시면 왼쪽에 있는 것이 교과별 교수학습 및 평가 계획입니다. 이거 올해 거 다 올라와 있습니다. 그럼 이 학교에서 어떻게 평가를 구성하고 이제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것은 성취 결과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1학기 거까지 올라와 있거든요. 일산중학교의 올해 국어가 2학년이 50%가 A와 B네, 이런 식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A, B, C, D가 각각 나와 있습니다. 비율이. 학교의 좀 특성도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매년 동일하진 않지만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약간 비슷한 방식이기 때문에 지나가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수립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예시는 과학 예시인 것 같고요. 그쵸? 네, 그리고 이거는 영어과 예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술과정 같이 이렇게 수행평가로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 학교 사례들을 갖고 온 거고요. 정보 공시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공개를 그냥 하는 겁니다. 20점씩 구성이 되어 있죠. 그럼 이 학교의 기술과정은 5개의 수행평가를 주당 수업 3시간이 기술과정에서 운영을 한다. 수업과 함께 마지막에 성취도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학생들이 이렇게 수업을 하고 나면 이제 생활기록부가 어떻게 남는지가 또 궁금을 하시죠. 중학교 생활기록부를 잘 이해하시면 고등학교와 큰 차이는 없기 때문에 미리 보시는 것도 꽤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생활기록부는 학생들의 3년간의 성장을 담아내는 보고서라고 할 수 있고요. 저희가 학습 과정이나 학생들의 학생 생활을 상시적으로 관찰하고 평가해서 누가한 기록입니다. 법정 장부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장부이고요. 그리고 편의상 저희가 생기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네, 생기부라고 말을 하지만 원래 용어는 학교생활기록부입니다. 저희가 다 하나씩 갖고 계신 기록부이죠. 그래서 기록부는 총 크게는 4가지 영역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4가지 영역으로 크게 보면 그런데요. 이제 왼쪽에 위에가 이제 학생 학적이라고 할 수 있는 기본 사항 같은 것들이 담겨 있고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지금 수업을 통해서 학생들이 성취하는 것은 교과 학습 발달 상황이라고 구성이 되어 있고, 여기에 뭐 점수나 혹은 학생 성취도나 혹은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 석차 등급은 뭔가요? 이거는 석차이기 때문에 이제 상대평가인 건데 고등학교에 해당하는 애기 때문에 제외를 하겠습니다. 여기 중고 보이시죠? 네, 중학교 요렇게 해당되고요. 오른쪽 위에 보시면 창의적 체험 활동도 한 영역을 갖고 있습니다. 창체도 그래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것이 숫자화되진 않지만 학생들의 여러 가지 학교 생활을 기록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창의적 체험 활동도 하나의 영역으로서 자율활동, 동아리 활동, 지금 저희 이것은 2015 개정 교육과정이 반영되어 있는 공식 사이트 정보이기 때문에 아직 반영이 안 됐겠죠. 제가 해당 내용을 말씀드리면 자율자치, 그리고 동아리, 진로 이렇게 될 것이고요. 자유학교 활동 상황도 들어갑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주제 선택 활동에 우리 자녀분이 무엇을 들었는지, 과학 관련을 들었는지, 수학 관련을 들었는지 이런 것들도 남는 것이고요. 그리고 독서 활동 상황은 유일하게 사실 거의 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거의 유일하게 학교 밖에서 하는 활동 중에 생기부에 남는 것, 이제 봉사활동도 사라지었기 때문에 독서활동 상황밖에 남지 않았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독서를 하는 것도 기록을 하지만 집에서 읽은 것도 일정한 학교의 형식을 갖춘 그 증빙 자료를 가지고 가면 담당 선생님께서 기록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독서활동의 내용은 어떻게 담겨 있냐면 굉장히 간단하게 담깁니다. 생기부에는요. 도서명과 도서 저자만 남습니다. 네. 그렇게 돼서 3년 동안, 이제는 거의 그렇지 않은데요. 옛날 같은 경우에는 3년 동안 한 권의 책도 기록되지 않고 나간 학생이 있는 반면에 어떤 학생은 한 페이지에 3분의 2가 차서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책을 많이 읽은 학생인 거죠. 그 차이는 사실 학교 교육과정 내에서 해결하는 부분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또 해야 하는 부분도 있긴 하죠.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학부모님들께서 우리 아이를 위해, 이렇게 자녀를 위해 뭐 하나를 또 기억하고 싶으실 수 있잖아요. 저는 그래서 관련해서 말씀드릴 때 학교 밖에서 할 수 있는 것 중에 생기부에 공식적으로 남는 것, 독서 활동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행발이라고 불렸던 거죠. 공식적인 용어는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입니다. 이것은 사실 담임 선생님께서 자녀를 이 모든 걸 다 포괄해서 기록해 주시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대회만 제외하고는 다 기록할 수 있기 때문에 학생의 학업적인 역량부터 시작해서 인성적인 면, 교우관계, 성향 이런 것들을 문장 형식으로 기록해 주시는 게 이제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제 학기 말에 혹은 한 년도 말에 이제 기록을 하시게 됩니다. 몇 가지만 조금 보여드리면 출결 상황 같은 경우에 초등학교와 조금 다를 수 있는 것이, 초등학교는 담임 선생님께서 모든 교과, 대다수의 모든 교과 수업을 담당하시기 때문에 출결에 대해서 담임 선생님이 조금 더 권한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실 수 있으세요. 근데 중학교는 담임 선생님께서 출석은 관리하시지만 교과별로 들어가서 출석을 체크하기 때문에 미인정이나 질병에 대한 그런 결석에 대해서 초등학교보다는 중학교가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옛날에는 무단이라고 했었죠. 무단 지각, 무단 결석. 근데 무단이라는 용어가 미인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생활기록부에 미인정으로 들어갔다는 거는 아픈 것, 이제 질병, 아픈 이유가 아니고 또 다른 기타
학교에서 인정하고 있는 기타 사유가 아니라 확인되지 않거나 혹은 늦잠을 잤거나 그런 이유를 할 때 미인정은 기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점수에 반영이 됩니다. 내신 점수에 반영이 되고요. 미인정이 많아지면 점수가 깎이는 형태로 들어갑니다. 네, 질병은 전혀 관계없습니다. 질병은 점수와는 관계는 없고요. 단 남기는 합니다. 그리고 질병이 반복되면 특기사항에 어떠한 질병 때문에 학생이 많이 못 왔다라는 걸 기록을 할 수는 있는데요. 만약 학부모님께서 어떠한 특정한 사유로 기록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면 저희의 회의에 의해서 심의를 하고 기록을 안 하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수상 경력은 이런 형태로 들어갑니다. 네, 수상은 학교의 교내상만 기록이 됩니다. 교내상만 기록이 되고요. 또 교내 대회도 좀 관심 많으시죠? 교내 대회는 학교 알림이에서 꼭 공지돼야 되는 내용은 아니어서 이제 전체적인 교육계획서 같은 데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 또는 3월에 학부모님 총회 또는 학교 안내 자료에 한 장짜리로 이제 1학기와 2학기의 교내 대회들이 이제 구성이 된 것들을 공지를 해주실 겁니다. 거기서 이제 아이가 만약 상을 받으면 이제 그 상이 남는 형태인 거고, 고등학교에 진학할 때 관련해서 점수로 뭐 반영되는 것은 아까 들으셨지만 이제 4개만 받으면 학기당 한 번에 4번 다 만점이 되는 형태기는 하죠. 하지만 그 한 학기에 여러 개를 받아도 좋은 것은 여기 남습니다. 새기부에는 기록은 남고요. 고등학교의 점수에 반영될 때만 1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열심히 해서 남기는 것은 무엇이든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학교의 교과학습 발달 상황은 아까 말씀드렸던 국어과 사례 같은 걸로 생각해 보시면 1학기에 국어 과목이 원점수가 아까 90점이고 해당 학교의 평균들이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성취도가 A겠죠? 그리고 전교생이 136명 이런 식으로 남습니다. 남고 해당 점수는 내신 점수에도 반영이 되는, 고교 입학할 때 내신 점수 반영이 되는 것이고요. 예술체육도 형태는 같습니다. 성취도가 A, B, C 뿐이고요. 네. 그리고 원점수와 제시가 되지 않고 세부능력 특기사항은 특기할 만한 상황이 있는 경우에 제시가 되고 1학년 1학기에는 모든 학생에게 기록이 됩니다. 네. 독서 상황 활동은 이런 식으로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예시가 공식적인 예시로 나와 있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책 제목과 책 저자가 기록이 되고요. 여기 보시면 과목 또는 영역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해당 과목 선생님이 써주시면 이게 생성되고요. 안 써주셨으면 생성되지 않습니다. 빈칸에 공통만 남습니다. 공통은 담임 선생님께서 어느 과목에도 속하지 않은 그런 주제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과목은 담임 선생님께서 써주실 수 있고, 국어과에서 써주게 되면 국어과 칸이 생성이 됩니다. 안 써주게 되면 생성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국어과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이제 국어를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사명감을 갖고 꼭 이제 한 학기 한 권의 읽기를 실천을 해서 학생들에게 국어 칸이 모든 학생이 생기게끔 그렇게 수업을 합니다. 그래서 한 권 이상 꼭 읽게끔 하는데요. 학교에서 읽은 것도 기록이 되지만 학교 밖에서 읽고 집에서 혼자 읽고 관련한 독서 기록장은 학교 형태가 다릅니다. 온라인으로 한 학교도 있고 수기도 가능한 학교도 있습니다. 써서 해당 선생님께 제출을 하면 그 선생님께서 내용을 확인하고 아이와 확인하신 다음에 기록해 주는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적사항 같은 경우에는 바뀐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건 바뀐 것 중심인데요. 이제 부모님의 정보가 생기고 남지 않습니다. 성함 남지 않습니다. 저 때만 해도 남았을 때죠. 저뿐만 아니라 몇 해 전까지 남았었습니다. 이제 부모님 성함 남지 않고 자녀 그 해당 학생 이름만 남고 그것도 변경된 사항이었고요. 그리고 진로 희망도 예전에는 구체적인 직업을 꼭 쓰고 사유를 썼었습니다. 이게 바뀐 지 한 2년 정도 된 자료입니다. 지금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제가 좀 드렸고요. 해당 항목이 직업에 대한 건 따로 나와 있진 않고요. 이제는 창체 진로 밑에 학생이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다 정도만 씁니다. 그래서 거기서 구체적인 직업을 쓰는 경우도 있는데요. 구체적인 직업이 없으면 관련된 분야를 쓰게끔 하고요. 그리고 많은 학생들이 희망 사항이 없음,
이라는 거를 쓰기도 하는데 최대한 학교에서는 학생들과의 상담을 통해서 좋아하는 분야에 대한 것만이라도 쓰게끔 그렇게 저희가 상담을 진행해서 기록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수상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자율동아리가 한때 한 5년 전에 자율동아리가 굉장히 이렇게 인기가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동아리가 자율이라, 이건 어떤 동아리냐면요, 학생들이 5인 이상 모여가지고 본인들만의 동아리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담당 선생님 한 분을 섭외를 해서 우리는 수학 관련한 수학 탐구반도 만들 거예요. 그래서 방과 후에 활동을 하고 기록을 남기는 형태, 생기부에 기록을 남기는 형태여서 자율동아리도 굉장히 활성화됐었는데, 이것이 다 기록되고 내용들이 다 기록되다가 생기부가 조금씩 학교의 공식적인 정보만을 남는 것으로 방향이 잡히면서 자율동아리를 쓰긴 쓰는데요. 활동 내용을 다 기재하진 않고 한 학년당 한 개만 활동을 하고, 활동을 다 마쳤으면 해당 동아리의 이름, 근데 그 동아리 이름이 만약에 탐구반처럼 뭐 탐구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 경우에 오른쪽에 수학 문제를 탐구하는 동아리, 이런 정도로 설명만 제시하게끔 그렇게 변경이 좀 됐습니다. 자율동아리에 대해서도 기록은 하곤 있으나 조금은 간소화됐다, 이렇게 기록을 생각해 주실 수 있고요. 방과 후 활동은 학교마다 특성이 좀 있습니다. 요즘 학교마다 좀 차이가 있어서 어떤 학교는 활성화되는 학교가 있고요. 어떤 학교는 방과 활동을 수요조사는 매번 하는데 학생들이 모집이 잘 안 돼서 개설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방과 후 활동에 대한 수요조사 매번 해야 되는데요. 저희 이산중 같은 경우에도 모집이 잘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방과 후 학교에 영향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생기부에 기록이 되진 않습니다. 이제 방과 후 학교는 순수하게 학생들이 해당 활동에 대해서 교육을 받고 싶어서 신청해서 운영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같은 경우는 과세특이라고 줄여서 말하는데요. 시간이 꽤 지나가고 있어서 간단하게만 예시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기록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챕터만 한번 쭉 보고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학교 교육과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정보를 그래도 같이 보셨는데 너무 집중 잘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고등학교 진학은 아까 학교 알림이 사이트 하시죠? 또 한 사이트입니다. 고입 정보 포털. 저 포털 사이트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전국의 모든 학교의 고등학교의 입학에 대한 것들 다 담겨 있거든요. 공식적인 사이트입니다. 오늘 사이트 2개만 알아가셔도 사실상 자녀분과 같이 살펴보실 수 있고요. 여기 고등학교의 유형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의 일반고부터 특목고, 특성화고, 자율형 공립고, 자율형 사립고, 자율고고요. 기타 고등학교까지. 그러니까 경기도 그 내에 마이스터고라든지 거기 지역을 다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경기도 내에 외국어 특성화고는 어디, 특수한 목적을 지닌 외고는 어디에 있는지, 예고는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경기도 내 과학고등학교는 어딘지, 국제고등학교는 몇 개인지 3개 보이시죠? 그리고 체육고등학교, 자율형 공립고가 어디 있는지 또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자사고도 확인하실 수 있고, 영재고도 어느 곳에 있는지, 또 입학 전형 같은 것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사이트 내에 지역을 선택하셔서 들어가서 보시면 알 수 있고요. 특성화고등학교는 고양시 내, 이제 경기도랑 너무 많고요. 고양시 내 5개 교가 있습니다. 5개 교가 어떤 과가 있는지 이런 것들도 다 보실 수 있습니다. 경기도의 일반고 전형은 점수를 그냥 다 학생들이 입학을 해서 평준화되어서 이제 선택을 해서 가는 곳, 즉 추첨하는 곳이 있고, 또 성적을 비평준화라고 하죠. 성적을 학교에 제출해서 떨어지거나 붙는 형태가 있는데, 고양시는 평준화죠. 고양시는 평준화 학교입니다. 평준화 지역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200점 만점의 내신 점수를 받고 중3이 되면 11월에 내신 서를 바탕으로 해서 원서를 12월 초에 씁니다. 그래서 고양시 관내에 있는 학교로 이제 지원을 해서 추첨돼서 배정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 점수를 학생들이 받았을 때 200점 만점에 몇 점이다를 가지고 굉장히 학생들이 내가 굉장히 열심히 해왔구나 이런 것들을 3학년 때 또 확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또 고양시 학생들에게도 의미 있는 정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석 아까 말씀드렸던 미인정 부분의 감정 부분 보여드릴 수 있고요. 이것도 관련해서 고입정보 포털에 이거 경기도 고입 관련한 사이트 들어가시면 확인하실 수 있는 공식적인 정보 자료입니다. 그리고 아까 교육활동 중에 학생생활활동 보시면 10점 만점에서 기본적으로 8점 맞죠. 수상실적 들어가고요. 거기에서 더 있습니다. 자치회 임원활동이라고 해서 학급자치회장, 학급자치부회장을 하면 월 1개월당 0.1점의 가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도 학생들 열심히 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냥 보여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중학교 학교생활 팁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너무 단순하긴 한데요. 제가 부모님들께 말씀드릴 수 있을 때 이제 중학교 학교생활에서 출결 같은 경우가 조금 초등학교 다르다. 점수에 또 바로 직결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지각이나 혹은 미인정에 해서 학교에 갑자기 교실 수업의 이동인데 늦거나 그런 경우도 미인정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학생들이 잘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된다는 점이고, 또 수업 같은 경우에는 모든 교과 수업이 이제 고입 내신 성적에 반영이 되는데 그것의 구성은 지필평가와 수행평가가 각 교과마다 다르게 구성되어 있다. 수업 시간 내에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필평가 같은 경우는 미리 좀 많이 공부를 해야 되지만 수행평가 같은 경우는 다 진행이 되기 때문에 학교생활 수업 시간 내에 성실하게 임하면 좋을 것 같고요. 체험활동, 창의적 체험 같은 경우는 동아리 같은 경우 어떤 동아리를 진행을 할지, 나의 진로와 관련돼서는 어떠한 또 동아리나 자유학교 활동을 할지 이런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독서 활동은 아까 점수는 당연히 미반영이죠. 하지만 생기부에 남는 활동이기 때문에 관련해서도 조금 더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자유학기제 관련해서 교육부의 자료를 보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통 자유학기가 맨 처음에 등장했던 것이 중학교 1학년 때 자신을 좀 탐색하자, 나를 알자. 아이들이 이제 딱 청소년 시기로 접어드는 때잖아요. 그때 선생님, 학부모, 그리고 학생 각자가 자신에 대해 조금 더 고민하고 함께 성장해 나가는 그런 시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하고자 하는데요. 네, 인사를 드리고 마무리할까요? 네, 제가 관련해서 지금 자료를 캔바로 보여드렸는데 혹시라도 조금 더 궁금하시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교 알림 사이트, 그리고 고입 정보 포털 사이트 잘 들어가셔서 실제적으로 공식적인 자료들을 살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주차 등록하셨는지요? 주차 등록하셔야 나가실 때 확인하실 수 있으시니까요. 천천히 잘 마무리하시고 내년에 중학교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